누구도 겪고 싶어 하지 않는 질환 중에 하나죠. 치질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대표적인 증상이 이거예요. 변 볼 때 뒤가 아파요. 혹은 빨간 피가 나와요.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치질에 의심하게 되는데요. 치질 종류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항문의 구조부터 보면은 이제 장이 있고 이쪽 바깥쪽에는 괄약근이라는 게 감싸고 있어요. 안쪽이랑 바깥쪽이랑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안쪽 괄약근이 이쪽에 있고 바깥쪽 괄약근이 있고 이쪽에 치상선이라고 해서 약간 점막 세포가 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주변에는 이제 풍부한 정맥들이 이렇게 다 감싸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항문이. 일단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처음엔 치핵이라는 거고요. 치핵은 흔히들 아는 치질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치핵인데요. 항문 간의 혈관이나 근육 등 정상 조직이 뭐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이제 우열되고 비정상적으로 커져서 출혈이 난다든지 혈전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밖으로 돌출된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이제 치핵이라고 합니다. 구성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내치핵이랑 외치핵 이렇게 두 개로 분류해서 보는데요. 일단 내치핵이 조금 더 많고요. 이 내치핵이 이 안쪽에 생기는 거예요. 내치핵 증상은 통증은 그다지 크지 않은데 별로 없을 수도 있고요. 근데 좀 빨간 선홍색의 출혈이 잘 일어난다는 게 좀 특징이고요. 만성화되면 이제 점점 밀려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치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깥쪽에 애초에 생기는 건데요. 요거는 급성기에는 통증이 좀 심한 편이에요. 이제 겉으로 많이 이제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만성화되면은 요게 딱딱해져 버리면서 이제 굳어버리는 약간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증상은 이제 통증은 별로 없는데 변을 보고 났더니 변기가 이제 새빨개졌어요. 선홍색 피가 이제 보이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서 덩어리가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항문 쪽이 아프다든지 뭐 앉으면 좀 불편하다든지 가렵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임상 증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가지 단계로 나눠서 봐요. 처음에는 밖으로 보이지 않는 상태예요. 밖으로 보이진 않지만 이제 안쪽에 존재하는 그게 1단계고요. 2단계는 이제 변을 보면요 튀어나와요. 근데 조금 있으면 다시 들어가고 없어지고 요게 2단계고요. 3단계로 되면은 변을 보면 튀어나오고 직접적으로 손으로 넣어주지 않으면은 계속 밖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이런 경우가 3단계고요. 4단계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이제 튀어나와 있고 아무리 손으로 이제 넣으려고 해도 들어가지 않고 이런 게 4단계입니다. 보통 1단계에서 3단계 정도까지는 보존적 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고요. 완전히 튀어나와서 뭐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다 이러면은 이건 수술적 처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제 제일 큰 원인은 요거예요. 변비라든지 아니면 무리하게 오래 앉아서 힘을 오래 주고 이게 변을 누는 습관, 그게 제일 이제 큰 원인이고요. 그러면서 아까 항문 쪽에 정맥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좀 무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혈전이 생기고 돌출되면서 덩어리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변형이 돼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치열이에요. 요거는 이제 찢어지는 건데 항문 입구에서 항문 안쪽 치상선 아까 이렇게 항문 이쪽에 돌기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있었잖아요. 그쪽이 상처가 나는 거예요. 찢어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출혈이 일어나는 걸 치열이라고 하고요. 주로는 항문 뒤쪽에 많이 생긴다고 하고 한 90% 이상이 항문 뒤쪽에 생기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쪽이 찢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건 상처가 나는 거죠. 상처가 나다 보니까 이제 변을 볼 때 상처는 건드려지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변을 볼 때 아프겠죠. 그리고 피가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증상이 변을 볼 때 아프고 이렇게 피가 빨갛게 묻어나오고 하는 게 주 증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치루예요. 치루라는 거는 이제 관이 뚫리는 건데 항문 주변에 일단은 농양이나 염증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걔들이 항문 주변의 조직들을 이렇게 파먹으면서 점점 관 같은 게 생겨나는 거예요. 관이 생겨나면서 이제 안쪽이랑 바깥쪽 피부 사이에 터널이 생기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고름이 배출되기도 하고 뭐 아픈 분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증상이 생기는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이 생겨요.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뭐 위쪽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기는 거를 치루라고 합니다. 일단 증상은 이 따르게 생긴 그 분비관을 통해서 고름이 계속 나오는 게 주증상이 이제 속옷에 노랗게 묻어난다든지 뭐 냄새가 좀 심하게 난다든지 이런 식의 증상을 호소하게 되고요. 항문 주위에 피부에 자극감이나 불편감이나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구멍이 막히면은
맨 처음에 농양이나 염증 때문에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들이 배출이 안 되다 보니까 염증이 점점 커져요. 농도 좀 커지고 이러다 보면 통증이랑 부종, 뭐 열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일단은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인 처치가 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만약에 노양이나 염증 이런 게 좀 심하게 발생했다 하면은 일단은 그거는 항문외과나 이런 데 가서 처치를 받고 오시는 게 좀 길게 고생하는 걸 막는 길이기도 하겠죠. 일단은 관리는 변비 관리를 잘해야 돼요. 변비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제일 흔합니다. 그래서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나 과일류를 충분히 먹고 물, 수분 섭취하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좌욕 혹은 좌운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제 항문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해 주는 게 첫 번째 관리일 텐데요. 여기 물을 한 40도씨 정도로 데운 다음에 이제 항문 부분을 담그고 이렇게 좀 앉아서 그쪽을 목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이 좀 청결하게 관리되기도 하고 이쪽에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이런 그 우열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다시 가라앉고 이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또 변비 관리를 해야 될 텐데요. 운동도 중요할 거고요. 왜냐하면은 변비라는 거는 장이 잘 안 움직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장이 좀 잘 움직이도록 유도해 주는 게 좋을 거고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병 볼 때 무조건 핸드폰도 봐야 되고 뭐 어떤 분은 담배 피기도 하고 오래 이제 앉아서 내 휴식 시간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좀 빨리빨리 일은 끝내고 참는 습관은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변비 관리할 때 마사지도 좀 효과적인데요. 대장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피부를 이렇게 쭉 배를 쓸어주면서 그쪽으로 변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주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려가면서 이렇게 문질러 주면은 좀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마사지 자주 해주는 게 좋고요. 일단은 변비가 생기면 침으로 치료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이제 주로는 뭐 대장경상에 있는 그런 혈자리를 쓰기도 하고 이제 배 쪽에 천추혈이라든지 뒤쪽에 배수혈 쪽을 쓰면은 이제 변이 좀 더 원활하게 나오고 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그런 침 치료도 안 된다면은 이런 한의학에서는 윤장통변 한다고 하는데 장을 좀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변을 나가게 해주는 그런 약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짧은 기간 혹은 장기간에 걸쳐서 쓰게 되면은 변이 많이 풀어지면서 이제 치질이나 이런 데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여기까지 치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수술적 처치가 필요한 것은 이제 치루랑 그리고 치핵이 생겼는데 내가 뭐 손으로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면은 보존적 치료로도 얼마든지 관리해 줄 수가 있는데 이제 좌욕해주고 식이섬유 잘 섭취하고 수분 충분히 섭취하고 이제 한의원에서 침 맞고 뭐 한약 쓸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잘 낫게 되겠죠. 만약에 본인한테 이런 치질 관리가 좀 필요하다 하면 어디로 오시면